상업 유통의 발달과 상권 확장.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사설시장의 성장과 시전의 금난정권 행사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경각 및 외곽상권의 발달과 상권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04년에 호주인 조지 로스가 찍은 서울시장 모습입니다. 로스는 한국인들이 온종일 문걸값을 흥정하면서 보낸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지금 있는데 이를 보아서 상거래가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높지 않지만 2층의 기와집이 보이는데 주로 그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 전기 한성의 대표적 시장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시전입니다. 다음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모란 시전 상인이 무허가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부가 시전 상인들에게 부여한 특권이다. 정답은 금난전권입니다. 17세기 이후에 점차 서울이 안정을 찾게 되면서 인구 증가와 상품화폐의 경제의 전진에 힘입어서 서울은 유통상업이 크게 발달했으며 관영 수공업이 붕괴되어 가면서 민영 수공업이 전면에 등장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상품 유통 경제 활성화는 시장권의 확대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시장권량이 확대되어 갔으며 포구와 장시를 중심으로 원격지 구역이 활발해지고 시장권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한성의 상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관설시장인 시전 이외에 새롭게 사설시장이 등장하고 그 사설시장이 외곽과 연계된 유통망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상업체제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시전 중심이었던 서울의 시장은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배옥의 칠패장이 설립되어 시전과 더불어 서울의 3대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19세는 서소문, 즉 소위문이라 불리는 그 서소문 밖의 시장에 가세해서 서울의 4대 시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전을 보면 시전은 두 차례 전쟁으로 상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전란의 상처가 복구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이현 칠패장은 시전의 독점적 상권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시전 상인들은 불법적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특권, 즉 금난정권을 획득하고 대신 구격을 부담을 했어요. 구격이라는 것은 관청과 궁중의 수요품을 조달하고 중국에 보내는 선물을 마련하고 때로는 그 자벽으로 궁궐에 수리 또는 벽지 등을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전의 금난정권은 1791년 유기전이라는 건 비단, 면포, 종이, 어물 등을 취급하는 6개의 시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금난정권이라는 특권이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전은 상권 주도권 장악을 위해 배옥계장, 칠패장 상인을 비롯한 사상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내부적으로도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권을 갖기 위해 그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전은 관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금난정권의 특권을 기반으로 서울의 대표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항 이후 1894년 갑오개혁 때 6.2 전의 금난 정권과 봉건적 특권이 전면 폐지되고 또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점차 쇠락의 과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칠패장은 17세기 후반 자연 발생적으로 출현해서 18세기 전반에는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남대문 밖에 위치한 칠패는 종로 시전 이현 배옥외장과 더불어서 조선 후기 3대 시장 하나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칠패라는 명칭은 중앙군영이 1패, 2패, 3패 이렇게 8패까지 나누어서 서울을 도성 안팎을 순찰하는 대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영청의 7패가 남대문 밖에서부터 한강 일대까지 순찰을 돌았는데 7패 초소 부근에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칠패장입니다. 칠패는 난전, 허가받지 않은 난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금난 정권을 가진 시선 상인들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었어요. 특히 주력 상품인 어물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에 칠패 상인들은 금난 정권의 규제를 피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지방에 내려가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어물이나 상품을 중간에서 매점에서 도산매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누원, 동작, 송파 등의 외곽시장을 중간 집화장으로 활용해서 칠패장과 연결하는 유통체계를 갖추어 나가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개항 이후 1897년에 칠패장은 남대문 안쪽에 있는 시장과 함께 선해청 안으로 이전해서 오늘날 남대문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옥외장은 동대문 안쪽 배옥에 배나무가 많은 고개, 배옥외 근방에 형성된 시장으로 이현장이라고도 했습니다. 18세기에는 시전 칠패장과 함께 서울의 3대 시장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배옥외장은 채소의 집산 판매로 유명했는데 그것은 배옥외장에서 가까운 동대문에 있는 훈련원의 배추와 그 다음에 왕십리, 무 등이 유입되어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옥외장은 동대문 내 성안에 위치한 난전으로 종로 시전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난 정권을 앞세운 시전의 집중적 견제와 감시를 받았습니다. 배옥외장 상인들 또한 시전의 통제를 피해 생산지에 직접 내려가거나 중간 거점에서 상품을 대략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상품을 출시 판매함으로써 최대한 이윤을 추구했습니다. 이로써 시장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가해서 마찰이 잦았습니다. 개항 이후 1905년에 광장시장 또는 동대문시장으로 거듭나서 오늘날 광장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에는 길거리나 골목에 가게를 차리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포들이 많았습니다. 대규모 시장은 도성 안팎 몇 군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소한 일상의 생활용품들에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점포상으로는 서점, 현방이 있는데 현방은 정육점, 육류를 파는 전방이죠. 현방 또는 약방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전부는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상점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한강변의 시장 상권입니다. 한강 가운데서 서울 권역을 통과하는 부분을 특별히
서울이라는 경자를 붙여서 경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광나루에서 양화짓 구역에 해당하는데요. 경강상인을 경강상인 또는 강상 등으로 불렀습니다. 용산과 마포 등 한강 일대는 전국에 물산이 집중되는 곳으로 수상교통의 중심지였고 일찍부터 운수업과 유통,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경강상인들은 그 우세한 자본력과 조직력을 기반으로 그 미곡이나 생선, 그 다음에 목재, 소금 등 주요 상품의 유통권을 장악하고 전국을 부대로 상업을 영위하면서 자본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판매하는 그러한 장빙업도 발달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경강은 전국의 쇠곡과 물산이 집중되는 곳으로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강 지역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곡과 어물, 운수업 등이 발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보관하고 또한 상품 매매를 중개하거나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객주와 여곽 등이 발달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마포나루 풍경입니다. 이 마포나루는요, 어물 생선 집산으로 유명했고 특히 서울 사람들이 김치에나 이런 음식할 때 넣거나 즐겨 먹는 새우젓 거래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포 새우젓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산물이었어요. 그런데 한강에서 이렇게 상거래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일제 강점기까지도 이러한 한강에서 상품 거래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한강에서의 이러한 상거래가 중단된 것은 해방 이후에 한강에 다리가 많이 놓이게 되면서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송파장시와 누원점, 송우점이 상품의 중간 집화장으로 기능하면서 새로운 상권으로 떠올랐어요. 그 서울을 둘러싼 시장 권역은 도성 안팎은 물론이고 아까 말한 한강에서 서울 지역 경강 그리고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상권은요 상호 간에 서로 연계를 맺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파장시는 서울과 남독부 지방을 연결하는 중간 거점으로 한강의 상류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화의 집산지였으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오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원점과 송우점은 한반도의 동북 지역에 있는 그 함경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생산된 어물, 생선과 그 다음에 옷감, 면포라든가 마포 등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상품의 도산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수도 한성은 수공업 제품의 최대 소비 도시였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그 장인들을 고용해서 수공업품을 공적으로 생산하기도 했어요. 조선의 법전인 건국대전에 의하면 서울의 관영 수공업소는 30여 개에 달았고 2,800여 명의 장인들이 관청에 소속되어서 의복과 장신구, 모기 등 129종의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 관영 수공업은 무기나 도자기 등 몇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체되었어요. 관영 수공업이 해체된 후에는 많은 수공업자들이 민간 수공업자들로 변신해서 시장 판매를 위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금, 은, 그리고 화살, 문구류 등을 다루는 장인들은 독립적 작업장을 소유하고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제품을 생산, 판매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조선 후기 한성의 시장은 기존의 시전과 새로 등장한 이연 7패가 상호 경쟁과 견제 및 연계 관계를 가지면서 서울의 시장 발달을 견인했습니다. 7패 이연장의 사상들은 자본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외곽의 송파장시, 노원점, 송무점을 유통 거점으로 확보하고 생산지와 국경 무역지대까지 진출해서 다량의 상품을 매집 판매함으로써 상거래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 시장 권역이 외곽우, 경기도 지역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갔으며 사상 도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품 유통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서울의 수공업 또한 관영 수공업 체제가 해체되면서 민영 수공업 중심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상업자본에 기초한 상공업의 발달은 서울의 도시화, 양상을 선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